얼마나 더 채워야 저 문이 열리는 걸까요? 토익 점수, 자격증,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졸업장까지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를 채워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갖추면 인생이 완성되겠지? 믿고 달려왔지만 막상 사회라는 벽 앞에 서면 여전히 높고 차갑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표정이 어색하진 않은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긴장한 마음에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밤잠 설치며 예상 질문을 수십 번 되뇌어봐도 이 자리에 앉으면 심장은 뛰고 손엔 땀이 나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준비를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한 것만 같은 그 느낌. 사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최고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망 연봉은 1억 이상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건 사실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를 만나는 면접관의 시선을 진짜로 멈추게 하는 건 우리가 준비한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굳게 닫힌 합격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의외로 아주 작고 담백한 단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에 나오기 위한 기초를 쌓는 작은 학교를 다녔다면 이제는 이 회사라는 거대한 사회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공부하며 성장 발전하고 싶습니다. 연봉이나 조건 같은 건 정말 안 중요합니까? 제가 이곳에서 차근차근 배우며 성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회사에서도 제 모습을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입사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0년 차 부장도 회사를 이끄는 대표도 결코 예외일 수 없죠. 직급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대접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더 깊은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니까요. 대표가 공부를 멈추고 그저 직급의 권위 뒤에만 숨어 있다면 성장은 거기서 멈추기 마련입니다. 성장이 멈춘 리더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고 결국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되죠. 진짜 프로는 내 위치가 어디든 그곳을 배움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장으로 지원했지만 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다시 공부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장하려는 사람과 직급에 기대어 군림하려는 사람.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배움 대신 대접을, 성장 대신 군림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떠나고 내가 설 자리는 조금씩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직장이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나를 닫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대한 사회학교라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공부해서 성장 발전하고 싶다는 그 겸손한 한마디가 그 어떤 스펙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결국 선택받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부해서 성장 발전하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사를 탈락시켰습니다. 붙었어? 와, 대단하다. 축하해.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이제 인생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붙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민수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찾던 방향성과도 잘 맞네요. 처우는 업계 상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우가 높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기대치도 높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저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과로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하게 된다면 기대하겠습니다. 말은 정중했고 조건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시선은 대화 내내 내 눈이 아닌 이력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증명하라. 그 멋진 말 뒤에 숨겨진 건 오직 결과로만 나를 평가하겠다는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높은 연봉은 나를 향한 응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시간을 미리 사버린 가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앉으시죠. 차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죠.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민수 씨가 기대하시는 조건을 맞춰드리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참 죄송한 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 씨는 3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나요? 3년 뒤에 나? 우리가 오래 함께하면 좋겠지만 저희 회사가 민수 씨의 평생 직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 씨가 여기서 성장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비록 시작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저희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나를 증명하는 법만 배워왔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낯선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깊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의 어제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궁금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월급만 받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이름값, 안정적인 미래.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셨네요, 민수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우리는 면접장에 들어가며 늘 생각합니다. 제발 나를 선택해달라고.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자리는 회사만 나를 면접 보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나 또한 면접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곳이 받은 만큼 일하게 만드는 곳인지 아니면 나를 사람으로 대하며 배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곳인지 말입니다. 그래야 훗날 그 회사를 떠나더라도 사회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많은 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그 답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정권은 합격증을 쥐어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미래를 키워줄 회사에서 면접을 보셨나요?